당협 물갈이 일단 보류. 장동혁 결국 이길까?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당선 직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반발하는데요. 어제 의결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당협위원장 당선 직선제 추진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네. 아니 뭐야? 벌써 시간이 50분이 갔네. 아예 갔어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끝났어. 야, 난 한 5분 간 줄 알았어. 지금 50분이 간 거야. 지금 50분 동안.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이게 이거 진짜. 국민의힘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최고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월요일에 하려다가 네. 그게 안 됐고, 네. 근데 목요일에 저는 저 기자들은 다 무조건 할 줄 알았고 장동혁 대표한테 쪽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네. 다 할 거다. 무조건 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9명 중에 이제 이미자 정책위의장이 반대를 의사를 사전 최고에서 좀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도 원래 찬성 내지는 기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기권에 가까운 찬성 쪽이었는데 이분도 반대 의사를 좀 강하게 피력을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반대를 했고, 지금 굳이 숫자로 나누면은 한 4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TK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야, 이거 이대로 너네들이 추진을 하면은 우리 당협위원장 공모 응하지 않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는 압박이 상당히 많이 거세졌고,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정영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도 TK 의원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아가지고 우려를 많이 표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일단 보류를 해가지고 일단 월요일 보류가 됐는데 목요일에 또 최고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날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날이 연찬회가 있는 날이에요. 연찬회가 있는 날이에요. 연찬회. 이제 그 의원들이 다 모이죠. 네, 고향에서 의원들이 다 갖고 하는데 아마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거라는 뭐 얘기들이 있어. 많아요. 많아요. 이제 웬만하면 오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장동혁 대표 입장에 기분 안 좋거든요. 근데 연찬에서 의원들 다 모이는 자리인데 그날 오전에 이거 의결하고 간다? 그럼 의원들이 막 그 연찬에 보이콧하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뭐 가서 또 이만큼 나와 있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엄청 그 격한 비판 발언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본인 리더십을 생각하면은 월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밀고 가야 되는 건이거든요. 근데 약간 보류를 해갖고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의아한 분위기 많습니다. 한번 꺾인 거예요? 아니면 좀 약간 마음이 좀 넓어지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꺾인 장동혁 겁니다, 대표는 꺾인 지금 일단 이제 살짝 꺾이는 듯한 느낌인 건데 이거를 절대 꺾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꺾으면 집에 가야지 뭐 어떻게 해.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네. 깃발을 든 것이고 절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구도가 의원들, 기득권 의원들, 살찐 고양이, 웰빙 정당, 신난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비판이 내부적으로도 다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이분들 대 국민의 싸움으로 만들 거라고요. 그래. 정청래 대표가 했잖아요. 아니, 의원과 당원의 싸움. 당원 대 기득권 의원들의 싸움으로 더 크게 판을 만들어서 내 지지세를 더 넓히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거를 관철시켜 낼 거란 말이에요. 관철 안 시키면 집에 가는 거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뭔가 이제 많이 기가 꺾이는 거니까. 근데 이번 주는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조금 걸릴 것 같고 다음 주부터 다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근데 이 당협 물갈이는 저는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인 게 이게 국회의원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맞아요. 근데 어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민감합니까? 그러니까 원외가 있고 원내가 있는데 원내는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서 모든 위원회 당원들의 장이 되는 겁니다. 당협위원장.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중앙당에서 자 분당갑이라는 당협위원장의 공모를 절차를 진행할게요. 라고 하면 보통 국회의원이 이제 먼저 이렇게 1차적으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요직행위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 당원협의회라는 당원들의 모임에서 한 번 더 박수 추인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를 겪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당원들의 투표를 거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103명의 국회의원들 모두 다 투표를 다 거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본인에게 유리한 당권파의 의원들도 어찌 보면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있겠네요. 그러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2년 뒤에 총선 공천권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4년 뒤에 지방선거 공천권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서 이건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너무 나갔다. 당협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이라고
하는데 이게 254개 지역구에 다 있고요. 거기 당원들이 모인 협의체이고 보통 여기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보통은 받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물갈이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과 좀 달라요. 물갈이를 하려면 채워넣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채워넣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물갈이 방식은 옛날에 당 대표들이 다 물갈이 해왔던 방식들이 있어요. 당무감사해 갖고 하위 그렇지. 하위 당협위원장들 잘라내고 조광특위에서 그냥 자기 원하는 사람 거기다 꽂아 넣으면 돼요. 이게 간편하고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아무도 근데 그 명분을 뭐 못 깹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다 그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는 현역들은 뭐 보통 그냥 TK의 현역들은 보통 인정해주고 가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당협을 건들진 않는데 근데 굉장히 이게 막상 국회의원들 입장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되는 피곤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갈릴 국회의원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원외는 좀 갈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당협위원장 투표에서 만약에 당원들의 그 신임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갈려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네. 여기 지역 기반이 이미 그치. 썩어 뭐랄까 흔들리는데. 그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한테 어떤 효능감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연인 기반으로 가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한 번쯤 이제 이걸 했을 때 얼마나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 건가 한번 재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깃발 들었단 말이에요. 당 개혁 작업이라고 깃발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밀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밀고 갈 줄 알았는데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이긴 합니다. 제가 주말에 그 몇 분이랑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제죠. 월요일 날 통과되길 어려울 거다. 월요일 날 통과가 안 될 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총에서도 이렇게 반발하는 여론이 또 셌고 중진들께서도 지금 그 장동혁 대표한테 굉장히 많은 압력을 또 넣었고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강행이 된다면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의 사이가 안 좋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무수히 많은데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고 또 목요일에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찬회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도 아마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언제 하겠느냐? 결국에 뭐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이죠. 그때쯤엔 아마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또 이게 재밌는 게 국회의원들 안에서도 이게 갈려요. 이해관계가. 지역구 의원들은 이걸 안 했으면 좋겠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걸 했으면 좋겠죠. 예,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를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걸 했으면 좋겠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밀어붙이겠죠. 밀어붙이는데 왜 이걸 하겠느냐. 결국에 연임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지 않겠느냐. 크든 작든 뭐 예, 당원들은 연임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당협위원장을 선거로 뽑게 되면은 당원들 중에서도 아주 정치 고관여층 당원들께서 참여하실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밀고 가기 때문에 강성 당원들께서 투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해당 지역에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러한 강성 당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강성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서 선출된 당협위원장은 결국에 장동혁 대표로부터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이게 쭉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이제 뭐 타고 넘어가는 다음 선거 거니까. 이렇게 앞두고 하면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 당 대표에 다시 나가기 위한 전당대회에 재출마하기 위한 그러한 포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또 갈리는 거죠. 다음 당권을 바라보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장동혁 대표의 사당 아니냐 그런 지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좀 봅니다. 저걸 받아서 예. 장동혁 대표가 저는 할 신나 있는 거라고 모습 보는 보기 게 좋습니다. 할 거라고 보는 게 찬성이든 반대든 일정 부분 그것이 드러나면 예, 지금 이번에는 구멍을 요만한 걸 뚫어놓지만 실제 그 반대라고 하는 표본이 딱 나오게 되는 순간 비례대표 의원들은 아 내가 어느 지역구로 가야겠구나. 사이즈가 딱 나오죠. 네, 그러니까 선수가 240개 충분하진 않더라도 몇 개라도 거기에서 사이즈를 딱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구멍은 지금 뚫어놨지만 2년 뒤에는 상당히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근데 중진들이 바보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네들도 전략자산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훈 충남지사 지금 집에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장동혁 지역구에 투입할 수도 있죠. 그럼 장동혁이 여기서 이길까? 김태흠이 이길까? 대천 아니에요, 보령? 네, 원래 김태흠 지사 보령. 지역구였잖아요. 네. 그럼 가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야 태흠아 너가 나서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은 그것도 이렇게 또 그들의 어떤 반발을 그렇게 해서 선배님 표출할 수 집에서 있는. 쉬시지 왜 나오셨어요? 아니 실제로 김태흠 그럴 수 있지 지사는 않을까? 김태흠 지사는 당연히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장동혁 대표와 이게 뭔가 이게 사전에 조율을 하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서촌 보령에서 네. 그 장동혁 대표와 경선을 치를 것인지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건 모르는 최근에 제가 김태흠 전 지사의 이제 동향을 들은 거는 하여튼간 서촌 보령에 자주 계신대요. 아 그래요? 자주 가서 인사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다니고 서촌 보령 출마하실 거냐 물어보면은 네. 답을 안 해요. NCND.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김태흠 전 지사에 대한 이 뭐랄까 분위기가 엄청 고조될 거거든요. 장동혁이랑 경선을 할 것이냐. 근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장동혁 대표 요새 지역도 많이 안 내려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님 그러면은 나중에 수도권 험지 출마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개인의 선수용으로? 지역구를 위해서 모든 그 당의 룰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그러니까 개인 지역구에서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 당의 어떤 당협위원장 룰을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가? 룰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거기 당원 당규에 지금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갖고 선출하는 게 4가지 당원 당규에 그 당협위원장 선출 규정이 있거든요.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있긴 해요. 근데 아무도 한 번도 쓴 적이 없던 사문화된 사문화된 거지. 조항이었던 거지.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게 의미 없는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왜?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고 총선을 앞두고는 현역 당협위원장들 컷오프 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거를 다음 선거를 바라보고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네. 좀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헤쳐나가려고 하는 목적 아니냐. 뭐 개혁이 뭐 우선이다. 그렇게 이런. 바라봐야지. 이게 뭐 차기 총선을 앞두고 뭐 당협위원장들 뽑혀봤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용없는 분들 많아요. 그대로 다 뽑히긴 하지. 그래도 이번에 하면 만약에. 그럼 이제 한 가지 아니 궁금한 거. 공천이 안 될 확률도 그러니까 큽니다. 나중에 공천은 안 현역 되더라도. 당협위원장이어도 뭐 당에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선 지역으로 한 다음에 현역 당협위원장을 컷오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저 이게 지금 이게 의미 없는 논쟁일 수 좋지 있어요. 않은 전략인 게 자 보세요. 국회의원 총선 때가 되면 당협위원장과 비당협위원장 누군가 그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가려고 할 때 경선을 붙잖아요. 그럼 당내에서 경선을 붙는다는 건 본선 경쟁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는 경선 1후보가 떨어지면 당연히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나 선거하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총선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에서 만약에 그냥 한 명만 등록해가지고 가부만 묻는 게 아니라 당협위원장 경선을 붙는다. 그럼 경선 2번 거치는 총선을 거치는 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본선 경쟁력에 치명적인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걸 굳이 밀어붙여야 되는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명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아니, 당원 이걸 해서- 정치 말은 너무 좋죠. 근데 본인이 이걸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굳이 어쨌든 자기 편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TK 중진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어쨌든 장동혁 임기까지는 보장해 주자예요. 그거 뭐 끌어내려도 마땅한 대안도 어차피 없고 뭐 또 그러니까. 당만 시끄러지니까 가겠다라는 거였는데 뭐 8월까지 이렇게 임기는 보장해줬다. 연임은 반대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근데 이거를 굳이 들쓰셔가지고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 관망하는 의원들까지 다 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정말로 당원들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걸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당원들이 자기를 지지할 만큼의 그렇게 효능감이 완전 올라가는 전략이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제가 들어보면 그럼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뭐 고단수, 중단수, 뭐 하단수라고 뭐 칩시다. 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단순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냥 각자 평가를 이거 하신다면 진짜 어려운 질문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요? 막 아니 근데 응. 1.5선이잖아요. 1.5선이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가 됐잖아요. 대표가 돼갖고 수많은 난관을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 있으니까 버티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엄청 그 다음에 내려오라는 요구들이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갔다 오고. 지방선거에 솔직히 이제 그 숫자만 보면 진 거 맞잖아요. 광역단체장 졌잖아요. 서울시장이랑 이겼다 그 다음에 솔직히라도. 한동훈 의원 들어왔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단히 패배라고 볼만한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면은 정치력이 중 이상
약간 많이 낫다라고 평가하기 조금 어려울 것 어렵다. 같은데 기자의 눈으로 처음 봅시다, 이제. 처음 보는 리더십이긴 해요. 처음 버린다. 더 헷갈려. 더 헷갈려. 저는 아직 판단을 못 판단을 못해요. 하겠는데 판단을 못 이때 기자가? 하겠어요. 나 헷갈려 이거는. 아, 그 정도입니까? 고수 와. 이게 처음 보는 초식이어가지고 초식 자체가 이게 고수의 초식인지 초보의 초식인지 근데 모르겠어요. 확실히 정말 시우는 좋아요. 정말로 운이 좋다고. 관운이 있죠. 시기적으로 이제 관운이 올림픽 있어. 공원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주고 네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게 시운이 엄청 좋아요. 아, 그렇구나. 운일까? 근데 저희가 야당 1.5선의 야당 대표가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맨 처음에 한나라당 대표 될 적에도 네. 1.5선이었어요. 아, 그때도 1.5선이셨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야당 대표로서의 박근혜와 지금의 야당 대표의 장동혁 두 분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하시는 분들. 그때도 하셨고 나중에 뭐 당 추스려갖고 뭐 이기시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언가 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일 아마 취임 1주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쇄신안들을 내놓으실 텐데 그것이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한 그 의심을 사겠죠. 또 그렇게 또 아, 이거 궁금했습니다.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저는 정말로 어. 약간 예전에는 기자의 눈으로 딱 보면요. 네. 기자들은 장동혁 대표 진짜 오래 못 갈 거라고 봤어요. 예를 들면. 다 그렇게 봤고 실제로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약간 강성 지지층에 얹혀가지고 가는 거였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실제로도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무너질 거라고 기자들이 많이 봤는데 그래서 장동혁이 임기를 못 채울 거라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었거든요. 초반만 하더라도. 근데 장동혁 대표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는 임기를 다 채우는 걸 넘어서 연임까지 갈 거라는 것 자체가 정배예요. 현재까지는. 와, 이게- 방어만 잘 와, 해내면은. 진짜. 그러니까 몸집도 되게 불어나신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정치적인 뭐랄까 몸집이랄까. 그러거나 그것도, 그리고 나서 사실은 되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되게 초단 시간에 어쨌든 간 인지도만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연임을 하게 됐을 때 총선에 가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대목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보면은 하여튼간 꿋꿋하게 잘 버티고는 있다. 알겠습니다. 뭐 그냥 계절 궁금했던 거 여쭤봐서 좀 속이 좀 후련하네요. 판단을 유보한다. 아주 딱 좋습니다.